오늘의 주제는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잡아라 제2탄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의 멸종을 막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최근에 영국 의회에서는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답니다. 그만큼 절박한 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호주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30년 뒤에 우리 인류의 55%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매우 절박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미세먼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중위지방의 소위 기후의 흐름, 그러니까 바람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정체된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줄더라도 기상이 정체되기 때문에 한 곳에 미세먼지가 더 오래 쌓이는 현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요. 발전이나 수송 사업장에서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게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잘 잡아야 하는 거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수송 분야입니다. 경유차 문제이기도 한데요. 경유차가 국내 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면 11%인데요. 수도권에서는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유발 요인의 가장 큰 게 경유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가 특히 위험한 것은 바람 위해성 기여도가 전체의 84%에 이른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차량 등록 대수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차량이 약 2,3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LPG차가 200만 대고요, 경유차가 1,000만 대, 휘발유차가 1,100만 대, 이렇게 한 2,3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경유차가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서 겨우 거의 휘발유차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경유차를 하게 되면서 소위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정책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언어에 착각이 있는 거죠. 경유는 절대로 클린 할 수 없는 건데,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경유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특히 수도권에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차인데, 이 경유차를 얼마나 빨리 퇴출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이미 이제 정부는 2030년까지는 공공 부분에서는 경유차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경유차를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를 살펴보면요, 이 차량을 노후 경유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유 차량을 사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하는데요. 2017년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2018년도에는 그 배인 20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2030년이면 약 2천만 대 정도가 판매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5대 중에 1대가 전기차로 바뀔 예정이고요. 최근에 수소차도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각 나라별로 경유차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정책을 보면요,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그러니까 휘발유차나 경유차 모두를 이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2040년부터는 더 이상 내연기관 승용차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요. 독일도 2040년이면 이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차나 휘발유차 등 이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퇴출을 시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정책을 밝힐 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전기차나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경우를 보면
버스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굉장히 빨리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심천시 같은 경우로 보면 시내버스가 16,000대인데 모두 다 전기버스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덴마크도 올해 배출가스가 없는, 그러니까 전기나 수소버스로 전체를 다 구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프랑스 파리도 2025년까지 4,500대 시내버스를 전부 다 전기버스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유 차량뿐 아니라 버스도 수소나 전기로 빨리 바꿔야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수소 자동차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대기 번호가 9번인데요. 올해부터 제가 이제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는 아직 이제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약간 불편하긴 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곳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9,387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더 빨리 늘려 나가야 되겠죠. 아직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올해 추경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추경안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1조 원이 넘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수송 분야에 약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늘린다랄지 수소차 충전시설을 늘리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추경도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경유 자동차를 얼마나 빨리 퇴출시킬 것이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처럼 최소한 2040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경유차, 휘발유차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야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도 보다 빠른 속도로 전기나 수소차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는 경유자동차를 빨리 줄이고 전기나 수소자동차로 빨리 바꾸시는 결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올해 중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